무언가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닮기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금 잠깐 멈춤을 하고 서두르지 마시고 반짝이지도 마시고 오직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지금 이 마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지금 이 카페입니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카페. 홈카페 커피는 왠지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비싸고 그럴듯한 머신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핸드드립을 알기 전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지금 이 카페에서 갓 볶은 커피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도구를 소개하기로 했죠. 카페지기 최 PD님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카페 최치은입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집도 멋진 카페가 된다. 나만의 공간에서 누구나 커피 맛을 알 때까지 지금 이 카페는 쭉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핸드드립을 즐기는데 커피의 향과 맛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핸드드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카페 앞에 브루잉과 핸드드립을 써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브루잉은 머신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와 달리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맥주를 만들 때도 브루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핸드드립은 브루잉의 한 분야인데요. 이 핸드드립은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로 커피 장인이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린다고 핸드드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브루잉 커피라고 하면 머신으로 내리지 않는 커피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집에서 홈카페를 즐기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도구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TV에서 보면 아프리카나 베트남에서는 커피 원두를 냄비에 팔팔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처럼 마시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원두 사다가 냄비에 팔팔 끓여서 마셔도 그건 홈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마시면 되게 쓴맛 때문에 보통 분들은 마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립커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최소 필요한 도구들이 드리퍼, 드립 서버, 드립 포트, 드립 필터, 커피 그라인더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원두를 어떻게 마트에 가시면 홀빈으로 되어 있는 커피 원두가 있고 갈아져 나온 커피 원두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맛과 향을 따지시는 분들은 집에서 직접 갈아 먹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커피 그라인더가 필요하고 집에 커피 그라인더가 없더라도 이 갈아져 나온 커피를 사다가 2, 3일 안에 빨리 드시면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 커피를 걸러낼 필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필터를 담을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이 이제 드리퍼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보시다 보면 컵 모양으로 커피 원두를 내려 먹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과학적 원리가 달라서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드리퍼 밑에 커피를 받는 드립 서버가 있습니다. 드립 서버는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커피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냥 대충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드립 포트인데 보통 이제 커피 하면 뜨거운 물에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100도씨 팔팔 끓은 물에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커피 맛을 아시는 분들은 보통 93도씨 그리고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가시면
계절에 따라 온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88도에서 92도에서 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드립포트라고 S자 모양으로 좀 구부러진 주전자 모양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드립포트에 담으면서 드립 커피를 내릴 때 보면 적당한 온도로 좀 식기 때문에 드립포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커피 원두를 재는 저울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물 원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 정도 도구가 있으면 집에서 누구나 홈카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핸드드립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는 원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커피 원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블로그를 한다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반려묘 고양이의 발바닥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양이의 발바닥, 일명 발바닥 젤리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죠. 그럼 고양이 발바닥 젤리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발바닥 젤리는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에어백처럼 충격을 흡수하며 고양이의 우아한 착지를 가능하게 하죠. 또한 사냥을 할 때는 발걸음 소리를 최소화하여 조용히 사냥감에 접근할 수 있게도 도와준답니다. 이는 마치 스파이 기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젤리 쿠션들은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고양이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의 땀샘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답니다. 이렇게 고양이에게 중요한 발바닥 젤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발바닥 젤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바닥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털이 너무 길어져 발바닥을 덮지 않도록 털을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 키우던 반려묘에게 발바닥 젤리에 상처가 생겨서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픈지 잘 못 걷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발을 봤더니 발바닥 젤리 부분이 조금 상처가 생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 발을 하루 종일 핥았는지 턱 부위에 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마를 틈이 없이 계속 그루밍을 하고 있었단 뜻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발바닥이 쓰라리니 계속 핥았고 그로 인해 습진도 생겼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려운 지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핥고 있었던 이유였겠죠. 병원에서는 연고를 처방해줬고 네카라를 씌워줘서 핥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처 하나로 인해 습진이 생기고 그냥 두었으면 이것이 피부병으로도 악화되었겠죠. 사람에게 손가락, 발가락에 작은 상처 하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는 생활의 아주 큰 부분이었답니다. 자, 그럼 습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기와 청소, 습도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곰팡이성 피부병은 환경 소독 그리고 청소 이렇게 해서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패브릭류는 고온 세탁이나 햇빛에 바짝 말려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집사는 하나 더 배워간답니다. 여러분 고양이의 발바닥 젤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한 끼 밥상입니다. 김 PD님 나와 계시네요. 김 PD님 오늘 소개해 주실 한 끼 밥상 무엇일까요? 오늘 한 끼 밥상은 마당의 길 옆에서도 잘 자라는 질경이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종자를 약재로 쓰는데 감기, 기침, 인후염, 간염, 황달에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이뇨작용이 있고 설사를 멈추게 하고 또 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어지럼증, 두통에 효과가 있답니다.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많아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등 시력이 약해지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간의 기가 허약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질경이 잎사귀를 다리거나 볶아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였다고 합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잎과 뿌리를 나물 또는 국거리로 이용하고 다려 먹거나 다른 채소와 섞어 생즙을 내어 먹을 수 있답니다. 질경의 어린 잎을 살짝 데쳐 참깨와 갖은 양념으로 무쳐 먹거나 씻어 말려 두었다가 물에 끓여 마시면 위도 튼튼해지고 스태미너를 높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오늘도 한 끼 밥상 너무 유익한 정보였어요. 벌써 입맛이 다져지네요. 질경이가 만병통치약인 줄 이제 알았어요.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기대가 되는 반찬이자 약이네요. 다음에도 맛있는 반찬 소개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침 저녁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2주 후에 재미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